무진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경진의 단추를 거침없이 풀어나갔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경진은 놀랐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아주 깊게 서로를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밤으로부터 1년 전 이경진이라는 62세 여성의 새로운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경진은 20년간 운영해온 한식당의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득 거실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죠. 언제부터인가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나도 다시 여자이고 싶다. 혼잣말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지 5년 혼자서 식당을 꾸려가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아들 진우는 검사가 되어 서울 다른 지역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경진은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진의 남편 정만수는 47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경진은 57세였고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진우와 함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한식당과 약간의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말했을 때 경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때부터 경진의 치열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밑반찬을 만들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진우의 학용품비와 학원비를 계산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진우가 걱정할 때마다 경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런 일이 좋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피로에 지쳐 소파에서 울곤 했어요.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진은 혼자서 진우를 키워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진우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통장을 내밀었을 때 경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성격의 경진은 아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식당 문을 닫기로 결심한 건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20년 동안 오직 생계와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경진에게는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정리하며 발견한 지역 문화센터 팸플릿에서 서양 요리 강좌 안내를 봤을 때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생 한식만 만들어 온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서양 요리라 와인도 배우고 파스타도 만들어 보고 경진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는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첫 수업날 경진은 일찍 도착해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조리대와 각종 서양 요리 도구들이 신기했어요. 오븐, 파스타 기계, 다양한 모양의 팬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혹시 새로 오신 분인가요? 다른 수강생이 경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첫 수업이에요. 저는 김미선이에요. 벌써 3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미있을 거예요. 미선의 친절한 말에 경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가운데 한 모서리 자리에 조용히 앉은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잖은 인상에 그 남자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분한 눈빛으로 요리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경진은 왠지 모르게 그 남자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강의가 시작되고 오늘은 간단한 파스타 만들기였습니다. 경진은 올리브 오일 사용법부터 당황스러웠어요. 한식에서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주로 사용했는데 올리브 오일의 향과 질감이 낯설었거든요. 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지면 올리브 오일을 두르세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진은 조심스럽게 오일을 부었는데 양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그 신사가 조용히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죠?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네, 평생 한식만 해와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내다 보니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스타 면을 삶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물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경진이 웃으며 말하자 저도 알덴테가 뭔지 몰라서 면을 너무 오래 삶았다가 강사님께 혼났어요. 신사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써시는 거예요? 경진이 마늘을 다지는 모습을 보며 물었을 때 저는 편으로 썰어서 기름에 볶다가 건져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마늘 향은 내면서 쓴맛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의 설명은 정확하고 친절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만든 파스타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경진이 말하자 그러게요. 간단해 보이는데 은근히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강무진, 68세로 전에는 의료재단 이사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시라니 대단하세요. 경진이 감탄하자 무진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경진의 질문에 무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지내다 보니 매일 똑같은 음식만 시켜 먹기가 싫어서요. 경진은 그 말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신도 비슷한 이유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평생 남을 위해 요리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와인을 드시면 좋은지 추천해 드릴까요? 무진의 제안에 경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와인이라니 평생 소주나 맥주만 마셔본 자신에게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와인 마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함께 나누면 더 맛있어지는 거죠. 무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진은 오랜만에 남자와 나누는 느리고 정중한 대화에 당황하면서도 설렘을 느꼈어요. 무진 역시 경진의 소박한 말투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도 또 뵙고 싶네요. 무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을 때 경진의 마음은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명함을 받으며 그의 따뜻한 손길이 스쳤을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진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년의 로맨스 그런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진의 명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진은 그동안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62세의 나이에 남자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경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무진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의 정중한 말투, 세심한 배려, 그리고 어딘가 외로워 보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무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진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클래식 공연을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클래식 공연이라니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그런 곳에 어울릴 만한 옷이 없는데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음악을 함께 듣는 거니까요. 무진의 배려 깊은 말에 경진은 마음을 정했어요. 옷장을 뒤져 가장 나은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굽있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립스틱도 발라볼까? 경진은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얼굴이 한층 밝아 보였어요. 공연장에서 만난 무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경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경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과찬이세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전혀요. 아주 우아하고 품이 있으세요. 무진의 진심 어린 칭찬에 경진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공연장은 웅장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경진은 좌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긴장했어요. 정말 자신이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진은 그런 경진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음악은 마음으로 듣는 거라서 곧 편해지실 겁니다. 첼로의 깊은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진은 점차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트로트나 가요만 들어온 자신에게 클래식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경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무진이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클래식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싶어요. 경진의 솔직한 감상에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진은 경진을 펜트하우스에 있는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경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다니 서울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땐 그저 높은 곳일 뿐이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진이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경진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어요. 와인의 향이 코끝에 스며들면서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와인인데 이상해요 쓴 것 같으면서도 달콤하고 와인은 인생과 비슷해요. 처음엔 쓰고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을 알게 되죠. 무진의 말에 경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의 삶도 쓰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콤했거든요. 간단한 안주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이 몇 년 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도요 혼자 지내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런 자리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편해요. 경진의 솔직한 고백에 무진은 안도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사람을 참 외롭게 만들더군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집에 혼자 있으면. 무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경진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식당 일로 바빠도 밤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어요. 때로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밤늦게까지 켜놓곤 했거든요. 무진이 경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식당 일로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웠지만 무진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어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도 해보시죠. 우리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진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공간, 와인, 그리고 정중한 남자의 배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걸 누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이번만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 이런 게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편한 속도로요. 무진의 말에 경진은 안도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마음가짐이 고마웠어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진의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수지는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무진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보면서 힘을 냈죠. 그런데 이제 아들도 독립하고 나니 문득 내 인생은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무진의 말에 경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무진은 경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요리 강좌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가끔은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편안함과 애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무진과의 만남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매주 요리 수업에서 만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어느 날 무진은 경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진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건 어떨까요?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경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무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진의 대답에 무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특히 경진은 진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경진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진우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식사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진우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경진의 말에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경진은 무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요리 강좌에서 만난 일,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우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소중하니까요. 무진도 딸 수진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지만 저도 그분을 뵙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무진은 안도했습니다. 재혼식은 소규모로 치렀습니다.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용한 예식이었어요. 경진은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어도 이 나이에 다시 신부가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럴 줄이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진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경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젊은 신혼부부와는 다른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예식 후 경진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강남구에 있는 무진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은 거실과 최신식 주방,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게 이전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무진은 경진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곳이 우리 둘의 집이니까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경진은 새로운 침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재혼이라고 해도 첫날 밤은 떨리는 법이었거든요. 무진은 평소처럼 점잖고 신중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은 첫날 밤인데. 무진이 경진에게 다가오는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열정적인 면이 드러났습니다. 경진의 손을 잡는 힘도 강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경진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무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진은 경진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어서. 경진은 무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따뜻한 품이 그리웠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밤 경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진의 거친 손길과 열정적인 태도가 낯설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절실함이 전해졌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욕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진의 품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분명 진실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진은 점차 무진의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넓은 거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고 최신식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무진은 평일에는 여전히 바빴지만 저녁에는 꼭 집에 와서 경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무진의 서재는 항상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여보, 서재도 제가 청소해도 될까요? 어느 날 경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무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거긴 제가 정리할게요. 복잡한 서류들이 많아서. 그날 밤 무진이 갑작스런 회의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경진은 혼자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용한 집안에서 서재 쪽에서 갑작스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진은 조용히 서재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무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경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는 무진의 전처 이름이었거든요. 무진이 집에 온 줄도 몰랐는데 서재에서 전처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니. 며칠 후
우연히 창고 정리를 하다가 경진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묶음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가 무진의 전처 은희에게 보내는 것이었고 마치 최근에 쓴 것처럼 새 것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경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야, 지금도 미안해. 그 모든 시간을 뒤로 한 채 난 다시 사랑을 시작했어.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내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어. 그날 저녁 무진이 돌아왔을 때 경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지금 안고 싶은 게 저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그림자인 건 아니죠? 무진은 깜짝 놀라며 경진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경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고에서 편지들을 봤어요. 은희 씨에게 쓴 편지들 말이에요. 무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 일에만 몰두하느라 집을 돌보지 못했고 그녀가 견디다 못해 떠난 건 결국 내 책임이었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누릴수록 그녀가 불행했던 시간이 더 또렷하게 느껴져요. 경진은 조용히 무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무진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분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다시 사랑할 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경진은 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된 가족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딸 수지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고 있었어요. 경진의 아들 진우는 35세의 검사로 어머니의 재혼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하게 재혼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진우가 무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신 건 아니죠?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경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진우가 펄쩍 뛰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닙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식당 운영하시면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럼 우리 아빠는 호구라는 말씀이세요? 수진도 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계속 말다툼을 하는 동안 무진과 경진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열심히 변호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 둘 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네요? 진우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수진도 순간 멈칫했어요. 그제서야 두 자식은 서로의 부모를 변호하다가 오히려 두 분이 잘 어울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가 자식들의 마음도 완전히 열리게 되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무진과 경진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밤 무진은 더 이상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진의 기분을 살피고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해도 될까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요. 경진의 말에 무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예전의 성급함과 거칠음 대신 경진의 반응을 살피며 맞춰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경진 씨,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무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 데이트 날 경진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어요. 무진이 예약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무진은 경진의 코트를 벗겨주며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둘렀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진과 경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무진은 경진에게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을 투영하지 않았고 경진도 무진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무진이 주말 아침에 물으면 경진은 항상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요라고 답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봐요. 무진의 배려에 경진은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쌓아갔어요. 요리를 함께하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무진이 68세, 경진이 63세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경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무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뭔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식의 말들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과 경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진이 말하면 무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랑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나머지 인생이 기대돼요. 무진이 어느 날 밤 경진을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늦게 배운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아요. 경진의 답변에 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늦은 로맨스는 완성되었습니다. 60을 넘어선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이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무진은 지금도 밤마다 경진을 미치게 만들지만 이제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경진도 알고 있어요. 늦게 배운 사랑은 더 절실하고 깊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매일매일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무진과 경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우는 결혼을 했고 수진도 새로운 연인을 만났어요. 두 자식 모두 부모님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진우가 명절에 찾아와서 말할 때마다 경진은 미소를 지어요. 응, 정말 행복해. 무진과 경진은 이제 70대와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호텔 대신 조용한 펜션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욱 소중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함께 나누며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무진이 말하면 경진도 대답해요. 저도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무진과 경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